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거는 기대는 정말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가 뭔가 업적을 내야 합니다. 자, 오늘 인수위원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인수위원회가 뭘 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권영세 부위원장이 할 일이 많습니다. 반면 이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또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처럼 인수위가 출범한 뒤 모든 인원들이 참석하는 대단히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민이 인수위에 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통합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최재천 전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유우파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감정도 충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이 시스템을 이제 부수고 새로운 국가를 세팅하자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국정과제를 세팅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강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오늘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분과별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출범한 뒤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토론이 분과별로 또 전체별로 열렸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드레스 코드인 캐주얼에 맞춰 노타이로 연단에 섰습니다.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다. 국민의 이익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세팅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다. 경제입니다.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역시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해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국정과제 선정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 또 이런 디지털 강국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 자리에는 거시경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공개 강연이 열렸습니다. 김영태, 김현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이 인공지능 AI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자, 특히 이 김영태, 김현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선해야 될 과제 중 하나로 물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거를 참 잘했다는 그런 과거 사례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청해야 될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강연이 끝나고 분과별 비공개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경제 1분과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 경제 2분과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부 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경제, 외교안보 전문 분과는 경제안보를 주제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주요국과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분과에 관계없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 정무사법 행정분과는 무너진 정의와 공정과 상식의 회복 뭐 이런 등등으로 쫙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공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 대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수위의 운영에서 이 홍보 공보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에서 아무리 훌륭한 논의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인수위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띄워올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잘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두 쪽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대변인들의 설명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인수위에 어떤 분과가 해야 될지는 지금 분명치 않습니다. 이걸 기획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야 정말 윤석열 당선인 잘하는구나. 방법이나 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는 실무 현장 이런 것들을 다 좋습니다만 이 홍보 국민들한테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좀 더 들어와 줘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알려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좋아지겠구나. 이걸 쉽고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노력은 조금 부족하고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는 대통령이 된 뒤도 늘 여론조사 지지율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당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권영세 부위원장이 컴백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조금 소통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뭐 말을 할 때가 있어야지. 인수위는 전부 다 깜깜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다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 입으로 김은혜 대변인 입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홍보하는 설득하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조직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